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기간인데요. 이슈타파는 쉬지 않고 계속 갑니다. 이번 설연은 무슨 얘기보다도 곧 치러지는 22대 총선 얘기가 밥상을 뜨겁게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공천 신청에 들어갔고 여론조사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 그러면 누가 컷오프해서 살아남고 누가 날아갈 것인가. 여야가 같은 상황에서 울산의 총선 전국 지금 어디까지 전장이 확대되고 있는지, 특히 관심 지역인 결전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총선 전장의 종군 기자 역할하고 있는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 실장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전쟁 중에도 휴가는 있다던데 설 연휴지만 정치는 연휴가 없습니다. 휴가가 없습니다. 맞죠? 정치는 연휴에 가장 뜨겁습니다. 예, 예. 오히려 대목장날 같은. 예,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4월 10일 총선 이 관련해가지고 여야나 네. 야나 예. 지금 이 총선 기간이 가장 급박하고요. 실제로 이제 야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발 앞서가는 상황이고, 예. 여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급박하게 돌아가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이 설 연휴 기간이 그 국민의힘 여권 쪽에서도 굉장히 울산은 좀 긴박합니다. 예. 특히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나온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예. 공천관리위원회 여기서 던져진 그 중진들의 험지 출마.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상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그런 굉장히 좀 촉각이 곤두서 있고요. 예. 야당의 경우에도 울산은 전략공천이 한두 군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에 예. 그 결과가 설 연휴 직후라는 이야기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한 곳은 단수 공천이 확정됐고 나머지는 전략 공천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정치는 뭐 생물이라고 하지만 자꾸 새로운 얘기가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얘기한 상황들이 설 명절 이전에 정리가 잘 될 것이라고 전망들을 했었는데 뒤로 좀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어쨌거나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울산 지역은 현역 의원과 원외 주자 간의 경선 여부가 설날 연휴 직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이 가장 급박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지금 공천 신청이 마감된 직후에 울산에서는 여야 모두가 적합도, 경쟁력, 네. 이런 것을 묻는 여론조사가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네. 이 부분이 판단의 결정적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바쁘게 움직인 시간이었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모두 17명이 지역구 공천을 접수했는데 예. 이들 가운데 일단 부적격자를 솎아내기 위한 서류심사를 거의 마무리했는데 부적격자로 드러난 사람은 일단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6일 날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을 이미 개별 통보했고, 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 동구의 단수 추천자가 확정이 됐거든요. 네. 경선도 이제 남을 같은 데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동구의 김태선 후보가 단수 추천으로 확정이 됐고, 예. 남구 을의 신규명, 박성진 두 후보가 예비 후보가 경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예. 나머지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남갑에 지금 뭐 전략공천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건 관심사입니다. 네, 네. 이제 국민의힘은 심사 중이니까, 그런데 하위 20% 명단 이런 걸 개별 통보했는데 왜 우리는 모르고 있죠?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당에서도 철저하게 공개하지 않고 개인별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드러나기가 쉽지도 않고요. 네. 특히 그게 이제 예를 들어 울산에 어떤 분이 있다. 예. 만약에 네. 울산에 어떤 분이 있다 하면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울산에는 일단 소문이 안 난 거고 그런 분이 없다는 것이고요. 예. 더더욱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예. 현역이 한 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판세를 놓고 보면 울산은 험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울산에 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애써서 굳이 뭐 잘라내고 이런 작업을 먼저 칼질을 하고 이런 거는 좀 섣불리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하여튼, 어쨌든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예. 생각보다 빠르고요. 정치권에서 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3일 전까지 총선 물갈이 첫 단계인 서류심사를
통해서 부적격자를 추려내겠다. 이런 방침을 정해놓고 지금 부적격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예. 첫 번째 성폭력 2차 가해자, 네. 그리고 음주운전, 정가, 직장 내 괴롭힘, 뭐 예. 이런 거 4대악, 4대 부적격자, 예.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로 대표되는 이제 도덕성 문제 이런 것과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으로 이미 조사는 다 하고 선별 작업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선열일 직전에 실시한 후보의 경쟁력 여론조사 그리고 예. 공천 신청자별 뭐 해당 지역구 출마하는 상대 후보가의 경쟁력 조사 이런 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17일 날 공식적으로 울산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이 다 서울로 올라가서 개별 면접을 진행합니다. 예. 개별 면접에 굉장히 신경들 쓰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모양이죠. 날카롭죠. 날카롭고 예.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예. 지금 험지 출마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험지 출마론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일단 그 한동훈 비대위 그리고 예. 공간이 여기서 이제 툭툭 던지는 말들이 막 계속 쏟아지거든요. 예. 공식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지금 이제 부산 같은 경우 서병수 예. 그리고 경남의 김태호 의원 네. 이 두 분을 험지에 출마하라. 네. 한 분은 부산의 전재수 의원 지역구에 와서 붙어라. 예. 한 분은 양산 요 밑에 이제 김두관 의원 지역구에 붙어라. 네. 또 한 분 있죠. 또 이제 저 대구 쪽에 뭡니까? 그분이 이제 지금 김해로 조혜진 네. 의원이 김해로 험지 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상태. 그런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일단 서병수 의원은 오케이 했거든요. 오케이 했고. 했고 김태호 의원은 일단 자기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지역구 의원들, 예. 지역구 민심, 지역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겠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뿌리치지 않고 일단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분위기가 지금 이제 그런 험지 출마론의 무게가 실리거든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툭 또 나온 이야기가 울산도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김기현 대표. 그러게요. 예. 김기현 대표도 험지 출마해야 안 되냐. 네. 그 험지가 어디냐. 예. 울산 북구다. 북구죠. 예. 울산 북구에 험지 출마해야 안 되냐. 이 이야기는 예. 지금 이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흘러나오다가 만약에 17일 이전까지 어떤 예를 들어 김 대표가 이걸 수용하거나 예. 뭐 안 된다고 하거나 이런 의사표시가 없다면 예. 아마도 특단이 좋죠. 특단의 조치보다는 면접 당일날 네. 이 부분이 아마 면접의 주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 만약에 수면 위로 올라온 이야기 같으면은 이건 어떻게든 짚고 해결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닙니다. 예. 또 하나 김기현 대표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 삼선 우리 지금 이채익 의원. 이채익 의원. 네. 이채익 의원의 어떤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울산으로서도 굉장히 뜨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그냥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울산이 항상 타겟가 되는데 김태우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굉장히 성깔이 있는 분 아닙니까? 캐릭터가 강한 분인데도 지금 침묵을 지키고 뭐 반 정도 받아들이는 것처럼 표정을 짓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 당 안의 분위기라고 보면 됩니다. 당 안의 분위기가 지금 워낙 이야기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 비대위원장부터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 당 안에서 지금 뭐 이야기를 어떻게 뭐 잘못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중진들 아니면 또 저 중량감이 있는 의원들 이런 분들은 운신의 폭이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것은 뭡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정부의 사실은 개국 공신이거든요. 네. 개국 공신이고 전직 그 대표였거든요. 네.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뭐 험지 출마도 좋고 뭐 새로운 인물도 좋지만 당에 전부 다 그럼 결국은 모두 다 새로운 인물만 있으면 되겠느냐. 네. 또 당에서 튼튼하게 원내를 지키는 다선 의원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낙동강 벨트를 찾아와야 된다. 울산의 동천강 벨트를 찾아와야 된다. 뭐 얘기 되잖아요. 예.
이야기 됩니다. 네, 네. 이야기는 되고 그리고 동천강 벨트를 찾아와 가지고 울산 6석을 다 국민의힘이 가져야 된다. 이런 명분은 충분한데요. 예. 또 그게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은 게 더불어민주당도 사실 이제 이 북구에서 2번을 했고요. 3선을 노리고 있는데다가 또 지금 그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가지고 한참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동천강 벨트를 전부 다 가져온다 이런 것도 사실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예. 김기현 의원 교회 장로님이시고 신앙심이 두터우신 분인데 기도 시간이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국민의힘은 2월 말까지 가능한 모든 공천 심사를 마무리하고 선거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론조사 면접 마무리되면 그때 이제 윤곽이 확 드러나겠죠. 서서히 드러나겠죠. 네, 서서히 드러나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 같은 경우 국민의힘은 울주군이라든지 동구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빨리 윤곽이 드러날 것 같고요. 중구와 남구갑 이 부분은 조금 늦어질 것 같고 남구을은 가장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번 설 연휴를 점해가지고 울산의 정치권의 문제들이 밥상머리에 막 오를 거 아닙니까? 이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당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당 돌아가는 얘기를 해봤고요. 민주당은 사정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민주당은 훨씬 좀 빠르게 이 공천 작업이라는 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미 지역구 면접을 모두 마쳤고요. 민주당은 종합심사 결과 발표 전에 하위 20%에 속한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성적표를 이미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위 10%에서 20%를 받은 의원들은 경선에서 득표수 20%를 감산당하고 하위 10%를 받은 의원은 득표수의 30%를 감산당해서 사실상 공천 배제 대상자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인데요. 누가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 결선 투표는 설 연휴를 지내고 오늘 19일부터 사흘간 진행하는데요.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인 21일쯤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컷오프 결과에 따라서 계파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비명계와 친명계 또 친문계 이 내부의 갈등이거든요. 특히 지금 친문과 친명 간의 어떤 갈등은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공천 과정에서 대거 이제 친문계가 학살당하게 되면은 대거 탈당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또 제3지대가 많이 뜰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울산의 경우에는 동구에서 김태선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았고 남구을은 박성진 신규명 후보가 경선으로 가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구 예를 들어 전은수 변호사라든지 영입 인사들이 지금 영입 인사 중에 전은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남구 갑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이미 막 파다합니다. 파다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남구 갑의 손종학 당협위원장 이쪽에 반발이 클 것이고요. 뭐 보통 전략 공천을 하거나 이런 쪽은 경선을 붙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부적으로 어떤 갈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말을 갈아탔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개혁신당 이쪽에 이제 더불어 이낙연 신당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분열상 이런 것을 어떻게 수습해 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야권이 분열하면 무조건 필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합쳐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합쳐질 수 있을까? 이건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그 신당을 창당해 놓은 두 이씨 말이죠. 이제 낙엽 떨어지는 걸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주워 모으려고 할 텐데 민주당 컷오프에서 떨어진 사람들 탈당하고 차를 갈아탄다면은 우리 이미영 전 시의원처럼 그쪽으로 갈 것인가, 유불리 따져서 이준석 쪽으로 줄을 설 것인가, 이것도 지켜볼 일. 그런데 말이죠, 심규명 변호사 말이에요. 울산에서 송철우 전 시장 다음으로 민주당의 인물이라면 인물인데 남구을에 도전하면 깨놓고 얘기해서 낙동강 오리가 될 수 있는데 쉽게 물러나는 국면이 될지 어렵네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심규명 전
신규명 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예. 본인이 주로 활동했던 게 남갑이거든요. 네. 남갑이었고, 남갑에서 여러 번 이제 낙선을 하고 있는 이후에 정치 안 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이번에 남을로 도전을 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경선을 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경선에 들어가면은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울산이 안방, 그것도 아주 따뜻한 온돌방 같은 곳이라서 무리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가장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남구을이거든요. 예. 남구을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에서 바라볼 때는 남구을이 사실은 뭐 김기현, 뭐 박맹우, 뭐 누구를 꽂아도 절대 이 지역은 잃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기현 예비 후보, 김기현 전 대표를 전략공천으로 이제 뭐 험지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교통정리되느냐. 예. 그리고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김기현 전 대표가 북구에 갈 경우에 남아있는 분은 박명호 전 시장인데. 예. 박명호 전 시장이 그냥 공천이 가느냐. 예.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예. 설득력도 떨어질 설득력도 좀 듯하고. 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의 교통정리가 끝까지 예.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런 어떤 방향성을 예를 들어 김기현 전 대표가 나는 북구 간다. 아니야, 나는 북구 못 가. 나는 남구을에서 계속 갈 거야. 예. 이걸 아주 빠르게 막 확정을 해가지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금방 발표할 것 같지도 않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경우에 사전 컷오프가 있느냐는 부분이 가장 주목거리인데 현역이 감점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3자 구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런 얘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예비 후보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감점 대상입니다. 예. 감점 대상이거나 아니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 경우가 거의 있고요. 상당수는 감점을 많이 받을 겁니다. 예. 플러스를 받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거든요. 누구? 김종윤, 중국의 김종윤, 예. 정치 신인으로 김종윤, 그리고 남구갑의 김상욱 변호사. 예. 이 두 분이 아마 이제 좀 가점 한 15% 가점을 받을 겁니다. 예. 그 두 분 외에는 거의 뭐 제자리 아니면 감점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15%이 크거든요. 상당히 큽니다. 크죠. 그렇기 크죠.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점수 배점 자체가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 게 사실입니다. 예. 참 정치인들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하는 그런 형국이 됐습니다. 자, 일파만파가 바로 이런 건데 두 거물이 이제 지금 이렇게 싸우니까 말이죠. 지지자들이 갈리고 가벼운 선출직들이 또 두 줄로 갈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남구을 이야기인데요. 남구을은 예.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심각한 예. 상황이고 지금 남구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두 분의 그 정치 건물 밑에 또 이 선출직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뭐 거의 줄서기를 하는 모양새고요. 예. 그런 분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김기현 전 대표는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면서 본인의 입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마타도와 비슷한 이상한 이야기들, 지어내는 이야기들, 가짜뉴스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내가 입장을 확실히 밝힌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남구을의 상황은 굉장히 지금 좀 여러 가지로 네.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이걸 뭐 어떻게 정리를 딱 해가지고 예. 해나가야 되는데 이 정리를 딱 하는 시점이 지금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어느 정도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예.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 그 시점에 태어난 게 바로 이제 북구 험지 출마 네. 이게 공식화돼 버렸거든요. 예. 그 전에는 설로 나왔거든요. 설로. 지난 예. 시간에도 우리 이슈 예. 테마 시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야기를. 예. 그런데 이게 공식화돼서 나온 게 이번이거든요. 네. 이건 중앙당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답변, 예. 이 답변을 제가 볼 때는 설 연휴 기간에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고심을 할 겁니다. 예. 고심을 할 건데, 예. 딱 두드러지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김기현 전 대표의 성격이나 예. 그간의 어떤 정치적 행보, 이런 것을 볼 때 굳이 험지 출마를 마다하진 않겠지만, 예. 마다하진 않겠지만, 떠밀려서 나가는 거, 예. 떠밀리는 느낌, 이런 거는 본인이 별로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정치 성향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김기현 의원, 그리고 박명호 전 의원 얘기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서, 여러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구 갑의 이채익 의원 얘기는 조금 이제 비껴갔는데, 울산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울산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사실 남구갑입니다. 예. 남구갑이고.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네, 남구갑 같은 현역 의원 한 분과 예. 정치 신인들이 지금 맞붙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은 정치 신인이라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지금 김상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신이라고 할 수 있고, 예. 나머지 이제 최근 변호사. 네, 이분은 네, 뭐 처음 이름을 내는 분은 아니니까. 그렇고 또 허은욱 전 행정부시장. 예. 이분도 뭐 여러 번 거론이 됐던 분이고. 예. 또 이제 박기성 이분은 이제 그 김기현 시장 시절에 비서실장 출신이고 예. 직전에 울산교통방송 사장을 지냈거든요. 예. 이분은 사실은 어떤 뭐 정치 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정치 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격전을 벌이는 것이 바로 이 남구갑인데 남구갑 같은 경우에도 당에서 최대한 탈락을 시키고 점수를 배점을 하고 해도 3명을 경선을 붙일 수 있단 말입니다. 예. 2명 아니면 최대 3명이거든요. 예. 그 3명으로 치더라 해도 나머지 2사람은 탈락이 되거든요. 네. 이 탈락된 2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지금 추석 설 전에 막 이야기가 나돌았거든요. 예. 나돌고 있고 지금 누구는 반드시 떨어진다. 이게 네.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누가 이채익 의원하고 3파전을 벌이는데 예. 가점이나 이런 걸 봐서는 상당히 누가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시나리오처럼 막 퍼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채익 의원의 어떤 지역구 안에서의 경쟁력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당에서 중앙당에서 어떤 강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예. 막상 경선이 벌어지면은 상당한 접전을 벌일 것이다. 예. 이게 예상입니다. 신인 중에서는 그 변호사 김 변호사 그분의 표정이 굉장히 밝다고 얘기하던데 맞습니까? 그건 사진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 사진은 다 그렇게 밝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정치 신인이 삼선 의원을 꺾고 경선에서 이기는 거는 사실은 참 힘든 일입니다. 예. 힘든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경선에 가더라 해도 예. 이건 정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경쟁이 될 것이다. 예. 이게 중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중구하고 북구 얘기 1분간만 하죠. 중구는 사실은 지금 박성민 의원, 예. 이 박성민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기가 분명히 밝힌 게 있습니다. 나는 윤핵관 맞다. 예, 정말 예. 윤핵관 용어는 좀 그렇지만 나는 예. 정말로 대통령하고 소통 잘 되는 사람이다. 예. 본인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정면 때문에 돌파형. 정면 돌파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종윤, 정영국 두 분의 지금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일 관전 포인트가 예. 뭐 남구 갑도 아니고 사실 중구입니다. 중구가 예. 이번에 어떻게 될까 굉장히 관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 중구는 사실은 굉장히 세 사람 다가 나이는 어느 정도 들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좀 신인급이거든요. 네. 한 분은 초선이고 두 사람은 새로 도전하기 때문에 예. 이 굉장히 관전 포인트로 재미있을 것 같고요. 예. 북구는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어차피 전략공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림을 그리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동감입니다. 네. 울산의 정치 돌아가는 정치 상황이 너무나 살벌해서 이슈 타파가 뭐 쉽지도 않고 시원스럽지도 않게 마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탓하지 않고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함께 해 주신 울산매일 김진영 논설실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